자, 다음에 대표 이제 4번을 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이걸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걸 더 실수배를 곱해. 3A, 3, 12, 3, 2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버리자. 마이너스 1 곱하면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제 더하면 되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2 자체를 곱했기 때문에 3A 더하기 6 3 빼기 2A 12 빼기 2B 3B 빼기 12 이하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3A 더하기 6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3 더하기 2가 5 나오지. 그 다음에 12 빼기 2B가 4니까 B는 얼마? 4가? 그럼 2에서 8 빼니까 4고 4가 2 빼봐. 12 빼기 12가 2 나오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하나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A 값, B 값 구하면 되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5다. 그냥 연립방정식이 약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별거 없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A, B가 주어졌을 때 3.113을 XA 더하기 YB로 나타낼 때 XY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지. X, 2X, 2X, X. 자, 여기다가 Y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Y, 3Y, 3Y, 마이너스 Y. 그럼 더하면 X 빼기 Y, 2X 더하기 3Y, 2X 더하기 3Y, X 빼기 Y.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X 빼기 Y는 3이고 2X 더하기 3Y는 1. 여기다 2 곱하면 5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X는 자 마이너스면 플러스에 넘어가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풀면 간단하다. 아주 쉽다. 자, 거기 사다리 선번해 보자.
4번도
자, 지금 보면 4-3번은 뭐 x 곱하고 y 곱해가지고 연립방식 풀면 되지. 자, CD이 몇 개이 필요하냐? 지금 미지수가 x, y, a, b 4개네. 미지수가 4개니까 식도 4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x 빼기 y는 5, 그 다음에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에서 이 두 개 연립하면 x, y 값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이 x, y 값을 다시 3x 더하기 a, y는 b에다가 대입하면 6 빼기 3a가 b가 돼서 a와 b에 관한 시간이 나오고 5x 더하기 by가 a니까 여기다가 x, y 대입하면 a 더하기 3b는 10이 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 b 값 또 나오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면 3이 돼서 나온다. 그 다음에 얘가 좀 복잡한데 4-4번이 aij가 aj이와 같다. bij는 마이너스 bji와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36 마이너스 2, 3인데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A11은 A11과 같으니까 뭐 의미가 없으니까 A11을 뭐 X라고 봐. A12는 A21과 같지. 얘를 Y라고 보면 얘도 Y가 돼. 얘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모르니까 G라고 놓자. 그 다음에 자 얘는 B11은 마이너스 B11과 같다 넘기면 2B11이 0이니까 B11은 0이야. 그래서 IJ가 같으면 0이 돼. 얘도 마찬가지고. B2도 그런 식으로 하면 0 되겠지. 그럼 B12는 마이너스 B21과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W라고 하면 얘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더했더니 얘가 된다. 얘가 X 더하기 0은 3, X는 3. Y 더하기 W는 6. Y 마이너스 W는 마이너스 2. G는 4. 그럼 연립하면 Y는 2, W는 4. 자, 누굴 구하냐면 A11 더하기 A12. X가 A11, A12가 Y니까 X 더하기 Y. 답은 이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알아서 너희들이 문자로 놓고 풀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행렬의 곱셈인데 우리가 아까 실수 배는 말 그대로 실수를 곱하는 거야. 그냥 숫자를 곱하는 거고 행렬의 곱셈은 행렬끼리의 곱이야. 좀 달라. 행렬을 곱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좀 외워야 돼. 자, 둘 다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할 때 우리가 A 곱하기 B, 자, 뭐 곱하기는 우리가 보통 안 쓰지, 그지? 자,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냐? 잘 봐야 돼, 헷갈려. 자, 곱할 때 앞에 거는 행으로 줄을 만들어. 이 사이에 행으로. 뒤에 거는 열로 줄을 만들어. 사이에.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면 자, 위에서 1행이랑 여기서 1열끼리 각각의 성분을 곱해. A11, B11. 그럼 얘랑 곱해서 두 개를 더해. 이렇게. 요게 뭐가 되냐? 1행 1열이야. 요게 1행 1열.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게 1행 1열. 요렇게랑 곱해서 더한 게 1행 2열이야. A11과 B12가 곱해지고 A12와 B2가 곱해지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2행 1열이야. 그래서 A21, B11, A22, B2.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2행 2열이야. 요게 행렬의 곱셈이다.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1행 2행이잖아. 1열 2열이잖아. 1행과 1열이 곱한 게 1행 1열. 1행과 2열이 곱한 게 1행 2열.
2n과 1열이 곱한 게 2n 2열, 2n 1열, 2n과 2열이 곱한 게 2n 2열. 이렇게 암기하면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거는 행으로 우선 줄을 치고 뒤에 거는 열로 줄을 쳐가지고 곱해야 돼. 그래서 그 옆에 밑에 보면 예를 든 게 자, 온라인 서점과 학교 서점에서 행렬을 이제 교재 가격이 AB다. 근데 AB가 앞에서는 AB가 가로였다가 뒤 옆에 표에 보면 오른쪽 표에 보면 AB가 세로로 바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곱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총 지불 가격 어떻게 해야 되니? 총 지불 가격. 자, 전체 지불 가격을 알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걸 숫자를 그대로 써봐. 12, 8, 11, 9. 그 다음에 뒤에 거 숫자를 써봐.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가로, 뒤에 거는 세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AB가 누구야 지금? 교재가 AB가 교재 이름이야. 교재 이름이고 지금 하준이네 반, 시우 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5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A 교재가 온라인이잖아 지금, 그지? 온라인으로 A 교재를 산 거야, 그지? 그런데 A 교재가 하준이네 반에서는 7권이 팔렸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12 곱하기 7 뭐야? A 교재가 하준이네 반에서 온라인으로 팔린 가격이야. 총 가격, 그지? 이게 7호가 뭐냐면 교재수, 이건 교재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온라인 교재의 가격, A 교재의 가격, B 교재의 온라인 가격, A 교재 학교학 가격, 그 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가격. 얘는 사람 수야, 사람 수. 그러면 자, 하나에 이게 12,000원인데 1,000달러는 뺀 거야. 그래서 12 가격에 7명, 그지? 하나 A 교재 가격이 12,000원인데 7명. 그다음에 8개 8이 뭐야? B 교재 가격은 온라인 가격에 5명.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온라인으로 A 교재 가격과 B 교재 가격인데 지금 하준이네 반에서 A 교재를 7명이 사고 B 교재를 5명이 샀단 말이야. 그럼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5는 이게 뭐야? A 교재에 하준이네 반에서 온라인으로 총 판 금액. 그 다음에 요거는 B 교재를 하준이네 반에서 온라인으로 총 판 금액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준이네 반에서 A 교재와 B 교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럼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12 곱하기 6, 8 곱하기 11. 자, 시우반에서 온라인 A 교재가 6건이야. 12,000원당 6건. 그 다음에 8,000 지금 뭐야? 8이 뭐야 여기서? B 교재의 가격이 10명. 그럼 이건 뭐야? 시우반에서의 온라인으로 산 가격의 총액이야. 총 판매. 시우반에서 온라인으로 산 가격의 총 판매. 그럼 이렇게 곱하면 학교에서 산 A 교재의 가격, 그게 하준이네 반에서 몇 명이야? A 교재가 7명. 그 다음에 B 교재가 학교에서 9,000원인데 5명. 이건 뭐야? 하준이네 반에서 학교 앞에서 산 교재의 총 판매. A 교재와 B 교재의 판매. 이렇게 곱하면 시우반에서 이게 A 교재의 학교 앞 판매 가격.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B 교재의 학교 앞 판매 가격. 그다음에 시우반에서의 판매 금액.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 성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모든 성분의 합이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전체 판매액이 나오겠지? 전체 판매액. 그래서 도형률 A와 B의 곱을 곱할 때 앞에서는 행으로 나눠 이미 직선을 가로로 나누고 뒤에서는 세로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더하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2x2가 둘 다 2x2라 2x2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곱할 수 있을까 이거? 이게 뭐냐? 1/2고 얘는 2/1일 때 곱할 수 있을까? 될까? 무조건 가로로 세로로. 그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자 성분이 몇 개 나와? 하나지. 이거 성분 하나야. 알겠어? 1/1이야. 자 곱하려면 그래서 행렬끼리 곱할 때는 아무 때나 곱할 수가 없어. 정해진 규칙대로 곱해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곱할 수 있을까? 이거 뭐야? 1/2 1/2 곱해져?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하면 얘랑 또 누구랑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세로로 줄을 섰기 때문에 얘랑 곱했을 때 얘랑 곱할 게 없잖아 지금. 그치? 서로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곱해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못 곱해. 그럼 어떨 때는 곱하냐면 자 앞에 있는 거에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항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곱할 수가 있어. 그럼 나오는 바이 몇 바이 몇이냐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1/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거랑 이거랑 어때? 다르잖아.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곱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앞에 행렬에서는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에서는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할 수 있다 이거야. 같을 때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나 자 이거는 2/1이지 얘는 1/2지 자 같으니까 맨 앞과 맨 뒤 2/2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가로 세로. 자 그럼 어떻게 돼? AX AY BX BY 2/2 나오지? 이해되냐 안 되냐? 아니 이거 어려워.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앞에 행렬의 뭐가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을 때만 곱해진다. 그래서 나오는 행렬은 어떤 행렬?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로만 이루어진 행렬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행렬을 곱하시오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게 맞춰서 나와. 자 이거는 4, 3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자 1/2 2/1이니까 1/1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5 7. 자 성분은 딱 하나 나오는 거야. 성분은 딱 하나. 근데 예를 들어서 2/2 2/1 2/1 나오겠네? 이거 가로로 하고 이거 세로로 이렇게 하면 자 2 여기 2/1이야. 그 다음에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냐
1 by 2, 2 by 2. 1 by 2가 되겠지? 아, 1 by 2구나. 이렇게 쪼개면 1 by 2니까 자, 2, 3은 6 더하기 0.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 그래서 1 by 2. 1에 2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고분. 자, 정사각행렬은 거듭제곱. 우리가 정사각행렬일 때 A가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라고 하고 A의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근데 행렬이 이게 원래 당연한 얘기가 아니야. 원래 행렬에서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을까? 야, 상식적으로 이걸 예를 들어볼까? 얘랑 얘를 뒤집으면 이걸 뒤집어 서로 바꿔봐. 위치를 바꾸면 이게 나올까? 얘 바꿔봐. 만약에 1 마이너스 3이 앞으로 가고 2, 0, 3, 마이너스 1이 뒤로 간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몇 바이 몇인지 봐봐. 2 바이 1이야. 얘는 2 바이 2가 돼버려. 곱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얘랑 다르지? 그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행렬로 교환 법칙 성립 안 해? 제일 중요해. 그럼 뭐 2x2끼리는 예를 들어서 2x2끼리 곱했다 했을 때도 성립할까? 뭐 예를 들어 뭐 1, 0, 0, 0 2, 1, 1, 2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2, 1, 0, 0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바꿔봐. 이렇게 곱해봐. 어떻게 돼? 2, 0 0, 0 1, 0 다르지? 달라져. 2x2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달라져야겠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원칙적으로 성립 안 해. 당연히 꼭 기억해. 행렬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같은 거 끼리 곱할 때는 A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같은 거니까 바꿔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 그래서 A N제곱은 A N-1제곱 A.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A 제곱이면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제일 중요한 거 1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에다 표시를 해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다 성립해. 그래서 결합 법칙 이것도 성립하고 분배 법칙 이것도 성립한다. 그리고 실수배도 성립한다. 실수배. KA를 먼저 곱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또는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이렇게 KA를 곱하나 AK를 곱하나 똑같고. 행렬에는 원칙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뿐 나머지는 다 성립한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얘가 나와 있어. 뭐 성립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얘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근데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니래. 어떤 행렬은 예를 들어서 그 466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성립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지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아니야. A, B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원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을 곱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해.
A 곱하기 B냐 B 곱하기 A냐를 구분해야 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지금 성질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곱셈이 자 이게 둘이 같을까? AB의 제곱 지수 법칙이 성립하냐 이거야.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을까? 같을까 안 같을까? AB를 제곱해봐. AB AB 자 순서대로 두 번 곱한 거지? 얘랑 얘 바꿔지니 안 바꿔지니? 교환법칙 성립 안 하지? 이게 바꿔줘야 이게 바꿔줘야 이렇게 되면서 A제곱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원칙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것도 성립하냐 이거야. 자,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해봐. A 제곱 AB 자, 요렇게 곱하면은 AB야 BA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A야. 맞아? BA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BB야. 자, 이게 이거와 같은 거니? AB 더하기 BA가 EAB와 같냐 안 같니? 안 같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같다. 그래서 이건 성립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써? 이렇게 따로 써야 돼. AB 더하기 BA.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아. 얘는 이게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럼 합차는 되냐? 합차는 될까? A제곱 빼기 AB 빼기 더하기 B이지 더하기 B 빼기 B지. 자 얘랑 얘랑 안 같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그래서 이게 아니지. 그 밑에 거대로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과 지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제 468쪽의 얘처럼 자 이게 이거와 같다면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원칙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AB가 BA와 같다는 얘기가 똑같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눈치를 깔 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합차 공식과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이 다 성립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AB와 BA가 같다는 얘기야. 알았니?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A, B, BA 갖다 놓고 풀면 돼. 자, A, B는 뭐야? 이렇게 하려면 얼마야? 1 더하기 6이니까 7 A 빼기 6 3 더하기 3이니까 6 3A 빼기 3 자, 이게 순서를 바꾼 거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1 더하기 3a) 마이너스 2 빼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9니까 6 빼기 3이니까 3 그럼 뭐야? 3a 더하기 1이 7이니까 a는 이게네? 그럼 2 빼기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빼기 2 마이너스 4 2 대입하면 3 다 일치하게 돼 있어. 어떤 식이 하나만 만족하면 나머지 식은 무조건 만족하게 돼 있다. 그래서 a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A, B와 B가 같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이 성립했단 말은. 자,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에 대해 두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숫자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니? 둘 중에 최소한 한 개는 0이 돼야 되지. 곱해서 0 되려면. 맞아? 숫자라면. 근데 행렬끼리는 곱해서 0이 이게 0 행렬이야? 이게 0은 행렬을 의미하는 거야. 0 행렬이 뭐야? 0 행렬? 모든 원소가 0인 거야. 모든 원소가 0인 걸, 성분이 0인 거를 0 행렬이라고 해. 근데 A, B가 0일 때 A는 0 또는 B는 0이 성립하지 않아. 둘 다 0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 둘 다 0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둘 다 0행렬이 아니야. 0행렬이 아니야. 아니지? 곱해봐. 마이너스 2 더하기 0, 2 빼기 0, 마이너스 4 더하기 4요. 2, 4 빼기 4요. 0 나와 안 나와? 수인아 나와 안 나와? 0행렬이 돼 안 돼? 돼? 계산할 것 같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둘 다 0행렬이 아니지만 곱해서 0행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0행렬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성립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 B가 A, C라고 같다면 뭐 A가 0이 아닐 때 나누면 B, C도 같아야 되잖아. 근데 B, C가 같다는 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대. 그래서 B와 C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법칙, 뭐 일반적인 공식들이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단위행렬 정사각행렬이어야 돼. 무조건. 정사각행렬은 뭐야? 2x2, 3x3 가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게 정사각행렬인데,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으로 이렇게 1, 1이 채워져요. 또는 3x3면 이렇게. 그래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만 0이면 이걸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단위행렬. 그래서 기호는 대문자 2로 나타내. 2. 그래서 단위행렬은 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단위행렬과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A, 2나 그리고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단위행렬은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조건 나오는 걸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자, 2x2를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A가 A를 C고 자, A2부터 구해보자. A 더하기 0 A 0 B지 C 더하기 0 C 0 더하기 D 똑같아 똑같이 나왔나? 나오지? 반대로 해보자. A 더하기 0 B 더하기 0 0 더하기 C 0 더하기 D 똑같이 그래서 이 단위행렬은 예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해도 그대로 나온다.
그럼 단위행렬을 제곱을 해도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뭐 세제곱을 해도 네제곱을 해도 n제곱을 해도 무조건 자기 자신 2가 그대로 나와. 똑같은 걸 몇 번 곱해도 2야. 그러니까 요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그래서 마지막네요.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여기까지 외워야 돼. 케일리 해밀턴은 공식이야. 암기해야 될 공식인데 외워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외워라. 자, 우리가 정사각형률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뭐냐? 아이고, 이 책이 다 찢어지려고 그러네. 영행렬이야. 영행렬 a제곱 빼기 a 더하기 dA 더하기 AD 빼기 BC 곱하기 2는 무조건 0이다. 이걸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 외워야 돼.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 A가 자, 이걸 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그냥 이걸 3번 곱하고 또 2번 곱하고 한 번 곱한 걸 다 더해서 풀려면 너무 복잡하지. 자, 케일리 해밀턴에다 대입해보자. A 제곱 자, 그다음 이렇게 A 더하기 D지 AD 빼기 BC A 제곱 빼기 3A 빼기 2가 0이네. 자, 그럼 A 제곱 빼기 3A는 2지. 넘기면 그럼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잖아. 자, 여기다가 A를 곱해봐. A를 곱하면 A 곱하기 2는 그냥 A라고 그랬지. 단위행렬이니까. 그럼 이게 A야. 자, 5A는 여기다 5 곱하면 되니까 바로 나왔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을 외워야 문제가 쉽게 풀려. 알겠니? 외워야 돼. 케일리 해밀턴 외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A가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A의 100제곱을 구하래. 뭐 어떻게 구해? 절대 못 구하지.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에 대입하면 A 더하기 D니까 마이너스 1, 1 AD 빼기 BC 빼기니까 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가 0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 이거 마치 뭐 같이 생각하냐면 x 세제곱 빼기 인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지. 얘랑 똑같아. 이걸 마치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얘처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a 빼기 2를 곱해보는 거야. 이게 x가 a고 1이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자, 2는 예외적으로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단위행렬은 그럼 이거는 일반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0. 근데 2는 몇 번을 곱해도 2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세제곱을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 세제곱은 뭐야? 2야. 그럼 이건 뭐야? a 세제곱의 33제곱 a지. 자, 2의
33제곱 해봤자 2가 그대로 나오니까 2A 결국 A. 그래서 A가 그대로 알았니? 예외적으로 2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K레미터를 꼭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지만 문제가 유용하게 풀린다는, 빨리빨리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K레미터이 뭐였니? 이면 A제곱 빼기 A 더하기 DA 자 이건데 이거의 역은 성립하냐?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 행렬이 반드시 이렇게 가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뭐 그 밑에 그래서 반드시 A 더하기 D가 A의 개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AB 빼기 BC가 B의 개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역은 꼭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어떤 꼴이냐? 만약에 이런 꼴이라면 자 얘를 뭐와 같아? 3을 밖으로 빼봐.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니? 1년 0일 단위의 행렬. 자 3이야. 그럼 3이 넣어봐. 9, 2, A가 3이잖아. 9이 제곱 빼기 12 더하기 3. 자 2의 제곱은 2와 같으니까 9이 빼기 12 더하기 3이 하면 영역렬 나오지? 나와? 나오지? 근데 얘 더하기 얘가 6인데 같아? 다르지? 얘 곱한 거에서 얘 빼봐 9인데 다르지? 이해돼? 그래서 어떨 때가 예외냐면 이렇게 단위 행렬의 실수백 꼴일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백 꼴일 때는 반드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았니? 단위 행렬의 실수백 꼴. 자, 그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를 싹 다 해봐.
1번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몇 바이 몇인지를 먼저 써. 2바이 2 곱하기 2바이 1이지. 그럼 가운데 없어지니까 2바이 1.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이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이거. 자, 얘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고 a 제곱을 먼저 구해봐. 이럴 때는 뭐 a 지금 몇 제곱이야? 20제곱이 뭐라고 하잖아. 그럼 반드시 규칙이 나와. 어떤 규칙인지를 봐야 돼. 우선 a 제곱 했더니 자 누구만 몇 개냐면 1, 0, 1은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6 됐어. 그럼 a 세제곱을 해보자 이제. 그럼 여기다가 다시 a를 곱한 거야. 그럼 했더니 마이너스 9가 됐네? 자 규칙이 뭘까? 1일 때 마이너스 3, 제곱일 때 마이너스 6,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9. 그럼 뭐야? 1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3. 자 이 지수만큼을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되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을 해봐야 돼.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교환 규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나서 4 빼기 A랑 A 더하기 랑 같으니까 A는 1이다. 자 얘도 규칙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몇 번을 곱했더니 제곱은 이렇게 나와서 규칙을 뭐 찾을 수가 없지. 몰라. 그럼 세제곱을 해봐. 했더니 뭐가 뜨냐? 단위행렬이 떠버려. 그럼 단위행렬이 얼마야? A 세제곱이 2란 얘기야. 그럼 단위행렬 나왔으니까 A 50제곱은 A 세제곱에 16제곱하면 48 더하기니까 50 나오는데 얘가 2야. 자 2의 16제곱은 2니까 결국 A제곱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행렬 성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오지? 좀만 쉬자.